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집 두치이의 손영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하죠. 이 노년기 치아 관리를 잘하면 장수의 비결이 되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노년기의 치아 상태에 맞는 적합한 임플란트에 대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룡플란트 치과 강남점의 정순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과거에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이가 시리고 아파도 좀 많이들 참으셨던 것 같아요. 병원도 무섭기도 하지만 비용도 조금 부담스러워서 많이 안 가셨는데 이렇게 이가 아플 때 치과를 안 가고 참으실 경우 큰일이 난다고요. 네, 상실된 치아를 방치하게 되면은요, 인접치가 기울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합치가 움직여서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 이러한 구강 상태 내에서는 충치라든가 잇몸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씹는 힘이 또한 약해지게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에 보통 틀니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뭐 지금은 많이들 안 하십니다만 예전에 틀니, 장단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좀 궁금한데요. 네, 과거에 치아가 여러 개 상실되었을 때는 틀니를 많이 하셨죠. 그 틀니는 잇몸의 본을 뜬 후에 구강 내에서 탈착할 수 있게 만든 것인데요. 치료 기간이 짧고 외과적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음식물을 씹는 힘이 일반 치아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물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또 잇몸뼈가 흡수되기 때문에 심해지면 음식물을 씹다가 잇몸에 무리가 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꼈다 뺐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고요. 음식을 먹거나 말씀하실 때 덜컥거리거나 맞을 수도 있겠죠. 네, 자, 화면 보면서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죠. 10여 년간 틀니를 사용했던 60대 여성 환자분입니다. 틀니 사용이 불편함을 이야기하셨는데요. 틀니빨을 이제 완전히 다 하니까 틀니빨도 내가 있을 때 이게 이빨을 잡아주니까 이게 이빨에 놀지 않고 밥을 씹을 수가 있는데 틀니빨이 하나도 이제 내 이빨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막 이빨이 놀아. 그리고 밥을 먹다 이게 툭툭 떨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막 너무너무 짜증나. 막 세상 살맛이 안 나는 거야 일단. 틀니는 골소실이 차츰 증가하고 저장력이 떨어져서 단단하고 질긴 음식물의 섭취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 4년에 한 번씩 바꿔주셔야 합니다. 네, 틀니하면은 뭐 씹는 힘도 약하고 이물감도 느껴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음식물 섭취도 힘들고 매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힘든 점들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틀니가 한참 나오다가 그 다음에 또 브릿지 시술이 나왔잖아요. 자, 브릿지 시술 자세하게 어떤 방법인지부터 좀 들어보고 계속해서 다음 설명 들어보죠. 네, 브릿지는 틀니보다는 치아가 소실된 양이 적었을 때 쓰는 건데요. 일단 그 소실된 치아의 양쪽 부위를 깎고 그리고 그 소실된 부분을 인공치아로 만든 다음에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시술법입니다. 이 방법은 치료 기간은 짧으나 틀니와 같이 치근이 없어서 골소실이 진행될 수 있고요. 구조적으로 5년에서 10년 주기로 바꿔주셔야만 합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멀쩡한 치아를 깎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실제로 브릿지 치료를 받은 환자분 사례를 화면 통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브릿지 치료를 받았던 70대 남성 환자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주 100% 잘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후회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임플란트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먹는데 지금은 잊어먹고 좀 부드러운 걸로 먹으라고 했었는데도 지금 사탕 같은 것이나 이런 거 있어서 나도 모르게 막 깨물어 먹어요. 그래도 그게 또 괜찮고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브릿지는 양쪽의 건강한 치아를 갈아내므로 치아가 손상받게 됩니다. 또 내부 자연 치아에 충치가 발생하기 쉬우며 어느 한 치아 상태가 나빠지면 보철물 전체를 제거한 뒤 다시 치료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들어보니까 틀니나 브릿지, 시간적인 부분, 비용적인 부분은 좀 저렴하고 좀 짧은 시간에 치료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또 단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자연치아와 거의 흡사하다 해서 주목받는 임플란트가 나왔죠. 임플란트 얘기도 계속해서 들어보죠. 최근에는 티타늄 소재의 임플란트를 많은 환자분이 하고 계십니다. 임플란트는 그 잇몸뼈에다가 뿌리될 부분을 심어두고요. 근데 그 위에 인공 치아 부분을 얹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치아와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임플란트는 마치 자신의 치아와 흡사하기 때문에 씹는 힘이 강하고 또 인접 치아를 손상시킬 확률도 적습니다. 과거에는 고령자나 고혈압, 당뇨와 같은 전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임플란트보다는 틀니나 브릿지를 많이 하시는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환자분들에게도 시술 가능한 시술법이 개발되어서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역시 또 임플란트 시술 환자의 사례를 직접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당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뇨 조절이 잘 되면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는데 저도 당뇨 생긴 지가 좀 오래돼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혈압, 당뇨병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외과적 수술 시 감염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 질환자들에게 가능한 시술법이 최소 침습 임플란트입니다. 우선 시술 부위에 4mm의 작은 구멍을 뚫고 인공치근을 심었습니다. 최소한의 잇몸망을 절개하기 때문에 통증과 출혈이 적고 감염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모든 분들, 고혈압, 당뇨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도 다 가능한 시술이다 이런 말씀 맞으신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이 시술법은 제한될 수 있는데요. 일단 뼈가 좋으셔야 되고 인공뼈를 이식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 시술법은 제한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한되는 경우가 물론은 있지만 예전에는 조금 하기 어려웠던 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분들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임플란트의 장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뭐 틀니나 브릿지에 비해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더 좀 들어보죠. 네, 노년기 치아 건강은 전신질환과 전신 건강에도 매우 큰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당뇨병 환자와 같이 식이 조절이나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조기 임플란트 시술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그 밖에도 임플란트 시술법이 어떤 장점이 있다, 다른 시술법에 좋은 점이 있다면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들어보죠. 네, 임플란트를 하시면 제대로 식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하고 관리하시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또 치아가 없으면 입 주변이 함몰되어서 주름이 생기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 본인의 나이보다도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임플란트를 하게 되시면은 실제 치아처럼 거의 비슷하게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얼굴 윤곽을 잡아주어서 심미적인 자신감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집 주치에서는 이 노년기 치아 상태에 적합한 임플란트 시술법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룡플란트 치과 강남점의 정순기 원장님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